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치밀한 영어 베이직 자 문법 들어갈 건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문법을 이렇게 딱 제대로 배워본 게 되게 오랜만이지 않을까요? 그쵸? 그러니까 질문하는 거 되게 싫어하시는 건 아닌데 그래도 뭐 약간 그쵸 릴렉스하는 차원에서 앞에 남학생분 문법을 좀 제대로 배웠던 게 언제쯤이셨을까요? 중학교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중학교 때까지는 배우더라고. 고등학교 가면 거의 뭐 이제 EBS 계속 하잖아요. EBS 독해 많이 하시는데 중학교 때 좀 잘하셨나요? 네, 되게 겸손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영문법에서 우리가 뭐를 다루는지 뭐가 있는지 정도는 좀 알고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자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제 딱 교재 구성을 보시면은 이게 파트가 전체적으로 7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헤더진 영어 1권 문법편은 그래서 좀 넘기다 보면은 grammar 문법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이제 파트 7개가 있어요. 뭐가 나오냐면 앞쪽에서 보시면 돼요. 파트 1에서는 문장의 구조와 동사 유형, 파트 2로 들어가면 동사의 형태, 파트 3는 명사와 일치, 4는 준동사, 그 다음에 5로 넘어가게 되면 형용사, 부사, 비교, 파트 6는 접속사, 파트 7은 특수구문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굵직하게 같은 그룹인 애들을 좀 묶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게 되면요. 자,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냐면 여러분들은 컨텐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Part 1 같은 경우는 챕터 2개가 들어가 있죠. 문장의 구성과 종류. 그 다음에 동사와 문장의 오형식 이렇게 나오는데 딱 제목만 들어도 아 만만하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동사하고 문장의 오형식을 잘 정리 못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잘 보면 되겠고 Part 2로 넘어가게 되면 동사의 형태가 되면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많이 익숙한 애들이 들어가죠. 시제, 뭐 수동태, 조동사 그러니까 동사하고 관련된 애들을 여러분들이 이 Part 2에서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자, Part 3로 넘어가게 되면 명사와 일치인데 명사 나오죠. 그 다음에 또 관사라는 애가 또 명사랑 밀접한 연결 관계가 있어요. 관사. 그 다음에 대명사, 일치 이렇게 되는 거죠. Part 4로 넘어가게 되면 준동사인데 동사에서 파생한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투부정사 이런 애들 아시죠? 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런 애들이고 자, Part 5로 넘어가게 되면 그냥 액면가 그대로예요. 형용사, 부사, 비교 구문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거고 자, Part 6로 넘어가게 되면 접속사인데 연결사로서의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애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은 뭐 등위 접속사, 병치구조 명사절, 부사절,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많이 익숙한 그런 구조죠. 관계사, 이런 애들이 접속사 파트에서 학습을 이루어지게 되고 마지막으로 Part 7이 특수구문인데 특수구문에 제가 이제 나머지 애들 가정법이랄지 전치사랄지 특수구문 등등을 좀 여기다 넣습니다. 교재 구성이 이제 이런 식으로 챕터들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교재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론이 쭉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시면 간단한 OX 패턴의 문제가 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단원별로 우리가 사지선다형의 실전 문제 같은 애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지선다형 문제 같은 경우는 기존에 기출됐던 문제 그 다음에 살짝 변형한 문제 이런 애들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저는 어느 정도까지 이 베이직 땅에서 다룰 거냐면 이론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OX까지는 제가 과제를 내드릴 거고요. 중간에 테스트 자료가 나가게 됩니다. 플러스. 그래서 이 OX 같은 경우는 해설지가 좀 상세하게 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 보시면서 자체 점검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올해부터는 이 베이직 테스트에 나오는 이 테스트도 간단하게 풀이를 하고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이걸 해설지를 같이 나눠드리면서 알아서 하세요라고 했더니 대체적으로 보니까 잘 해주시는데 대충 넘어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일한 문제가 나오는데도 계속적으로 틀리시고 이렇게 되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시간 여유를 조금 둬서 얘네들까지 같이 풀이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어디서 푸느냐? 당연히 심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 방식 접근하는 거 그런 거를 해설하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에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교재 구성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자, 쭉 펼쳐볼게요. 앞쪽이라서 이게 이제 우리가 페이지가 보면은 1, 2, 3, 4 숫자 표시가 없어요. 이 부분 있죠? 요거 보이세요? 요거.
여기 이제 grammar map인데 제 교재 특성이에요. 각 챕터마다 맨 앞에 이렇게 grammar map이 딱 그려져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런 구조를 배울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인데 거기를 한번 먼저 공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챕터 1 문장의 구성과 종류 보도록 해보죠. 지금 보면은 팔품사, 문장 성분 이런 개념 설명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솔직히 이 문법이란 게 그래요. 뭐냐면은 같은 그 챕터 내에서도 되게 쉬운 애들이 있고 조금 이제 개념이 어려운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처음에 이 부분을 딱 학습을 할 때 아, 내가 저렇게 쉬운 걸 하려고 여기였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교재 구성이 그렇죠. 난도가 낮은 것부터 어려운 순서대로 교재가 구성된 게 아니라 보시면은 같은 그 카테고리로 묶여져 있다 보니까 그 카테고리 내에서도 쉬운 애가 있고 어려운 애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쉽다고 너무 퍼져 있지도 말고 그때도 한번 점검 잘 해주시는 거고 어려운 부분이 나왔을 때 아 뜨거 손 놓지도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팔품사, 그 다음 문장 성분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사실 이 품사라는 개념하고 이 문장 성분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뒤에 이제 바로 또 세밀하게 나왔지만 전체적인 그 뼈대를 잠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해보죠. 자, 먼저 이 품사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영어에 이제 단어가 되게 많잖아요. 단어 하나가 가지고 있는 그 이름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단어가 딱 있었을 때 걔한테는 우리가 무무사, 뭐 이런 명사, 형용사, 부사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주게 되는데 그 이름값에 따라서 걔의 어떤 의미, 그쵸? 그 다음에 또 걔네들의 어떤 용도 이런 것들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어 하나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값으로서 총 8개 품사가 여기 이제 밑줄 쫙 펼쳐지게 되겠고요. 문장 성분은 좀 달라요. 이건 뭐냐면은 꼭 단어가 하나일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단어가 하나일 필요는 없고 하나 플러스 알파인데 그게 하나의 의미 덩어리를 형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의미 덩어리를 형성해서 걔네들이 각자 문장에서 하고 있는 역할에 따라서 뭐 주어라고도 하고 목적어라고도 하고 그다음 보어, 동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나눠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이제 이런 예문이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쓸게요. 저 잘 쓰는 예문인데요. 예. I am old and rich. 이렇게 하고 보도록 해보죠. 여러분들 이거를 우리가 지금은 아직 품사를 구체적으로 안 들어갔지만 간단하게 한번 들었던 품을 가지고 한번 제가 구분만 좀 해드릴게요. 얘네들을 품사적으로 구분하잖아요. 그럼 얘는 인칭 대명사, 명사입니다. 그리고 얘는 am, 동사고요. 그 다음에 old, 형용사고요. and, 접속사고 형용사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하나하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름값이 있는 거죠. 근데 요거를 우리가 문장 성분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됩니다. 동사를 기준으로 해서 동사라고 하고 동작 앞에 있는 일종의 동작의 주체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애를 나중에 이제 S, subject에서 주어라고 명명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덩어리가 돼서 지금 보시면 old and rich가 누가 old and rich 한 거죠? 내가 old and rich 한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는 주어를 보충해주네 이런 느낌으로 해서 complement, 보충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보호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딱 보이시죠? 아, 품사라고 하는 것은 그 단어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이름값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꼭 우리가 문장 성분은 단어가 하나가 아니라 하나 혹은 그 이상이 되기도 하면서 나름대로의 그 기능에 따라서 이렇게 나뉘게 되는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이 팔품사로서 누가 들어갔냐면 항상 영어는 동사가 되게 이제 그 근본이 되거든요. 뼈대가 되는데 이 동사를 기반으로 해서 명, 형, 부, 명사, 형용사, 부사 이거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명사를 대신해주는 대명사 그 다음에 전치사하고 접속사는 연결을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먼저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고 갈 건데 전치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치사라고 하는 애들은 뭐 from, in, at 뭐 이런 애들인데 전치사는 누구를 연결해 주냐면 뒤에 명사 이런 애를 앞문장 구조에 토스 연결해 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걸 먼저 명칭을 좀 정리할 건데 전치사 더하기 명사로 이루어진 어구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전명구라는 표현을 많이 쓸 거예요. 오케이?
전치사 더하기 명사로 이루어진 어구, 전명구 이렇게. 그러니까 전치사는 명사를 연결해주고 접속사 같은 경우는 100%는 아니에요. 100%는 아닌데 보통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로 연결된 소위 말해서 절이라고 하는 개념을 많이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는 없어요. 항상. 나중에 배우지만 전치사의 목적으로 명사가 아니라 좀 생뚱맞은 애가 들어가기도 하고 막 이래요. 전치사 파트 보시면은. 근데 보편적으로는 이렇게 연결해주는 기능을 하고 각각 연결해주는 애들은 살짝 다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쟤는 왜 들어갔나 싶을 정도로 감탄사 뭐 이런 애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이런 애들은 신경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건데 교재를 통해서 잠깐 보도록 해보죠. 자, 여러분들 우리 교재 16페이지 잠깐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16페이지를 보면은 그 각각의 품사,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뭐 간단한 설명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영어 단어들이 쭈루룩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명사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대상들의 이름이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뭐 boy, girl, eraser, sky 뭐 이런 애들이 막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동사는 뭐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여러분들 장차 우리는 또 동사 변화표 암기 좀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동사 원형, 과거 동사, PP, 과거 분사 이런 식으로 해서 동사들을 좀 구성을 보셔야 되겠고요. 형용사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용사는 뭐냐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런 명사들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여기 써놨지만 저에 대한 서술은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죠. old, 기분 나쁜데? young, 그쵸? 그 다음에 뭐 rich 넣어볼게요. 살짝. 그 다음에 또 뭐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intelligent 하지 않을까요? 뭐 나름 그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아까 나 친절하다 그랬지. 뭐 kind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대상에 대해서 성질이나 상태를 서술해주는 이런 표현이 바로 형용사라고 보는 거죠. 참고로 우리말 해석으로는 이런 느낌적인 느낌? 뭐뭐한. 근데 사실 이제 해석을 기반으로 분석하는 거는 별로 전 강추는 아닌데 뭐 편안하게 보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뭐 여러 가지 기능이 나는데 그건 좀 이따 볼 거예요. 자, 부사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꾸며주는 그런 느낌. 그래서 뭐 문장 속에 보시면은 부사도 꾸며주기도 하고 동사도 꾸며주기도 하고 문장 전체도 꾸며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부사가. 그 다음에 이제 명사를 대신해주는 대명사인데 영어는 대명사가 엄청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인칭 대명사 I, mine, me, mine, 그 다음에 what, 무엇, 어떤 것 이런 거 있죠? 그거 뭐 의문 대명사. 그 다음 여러분들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웠던 관계 대명사 뭐 이런 애들. 그러니까 되게 대명사가 좀 발달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런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감탄사 나왔고 전치사, 접속사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팔품사는 이러한 것들이구나. 그러면 한편으로는 또 문장 성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건데 문장 성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미 덩어리를 형성하죠. 그래서 이제 문장의 그 위치에 따라서 얘네들이 하는 역할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동사를 기준으로 해서 동사 앞에 있는 애들은 보통 주어가 돼버립니다. 주어 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동사를 기준으로 해서 그 뒤로 펼쳐지는 애들이 보어라던가 목적어 이런 이름을 가지게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보어라는 것은 벌써 느낌이 뭐죠? 보충해 준다는 느낌이 좀 강하죠. 그래서 앞에 있는 어떤 문장 성분, 그건 주어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문장 형식이 좀 복잡해지면 목적어가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 앞에 있는 주어라던가 목적어의 상태를 보충해주는 느낌으로 쓰이는 애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들어드렸던 건데 이거죠. old and rich. 보시면 알겠지만 old and rich는 누가 old and rich 한 거죠? 주어인 I의 상태를 보충해주는 거예요. 오케이? 됐지?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우리가 이제 보호라고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목적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동작에 영향을 받는 대상. 예를 들자면 여기 이제 아까 하셨으니까 여기 두 번째 계신 분한테 말씀드릴게요. 이분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I love you. 당황하시죠? 이렇게 하면은 근데 I love you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love가 동사예요. 근데 love의 주체는 누구죠? 주어인 I가 되는 거고 love의 동작에 영향을 받는 게 누구죠? 뒤에는 you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배우시겠지만 이 타동사 뒤에 오는 이 영향을 받는 대상을 목적어라고 우리가 지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문장 성분은 크게 4가지. 그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modifier 해서 수식어구들이 있는데 실제로 수식어구는 문장 성분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주어, 목적어 이런 식으로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이게 문장 성분이 나는데 뒤에 이상한 애들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품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하고 이 품사하고의 상관관계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잘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 보시죠. 앞쪽에 이제 팔품사 나와 있죠. 쭉 눈으로 익혀주시고. 그 다음에 자 문장 성분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 옆에 또 품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여기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좀 별도로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품사 중에서 명사가 있었고 형용사가 있었고 부사가 있었다. 동사는 어차피 동사입니다. 품사적으로 동사는 문장 성분에서도 서술어, 동사 역할을 그대로 가져가게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명사, 형용사, 부사만을 왜 썼을까? 얘네들이 굉장히 중요한 주요 3품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여러 가지의 다채로운 기능을 합니다. 일단 명사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자, 그럼 보시죠. 명사, 주어 노릇이네요. 자, 명사가 또 어떤 역할을 했죠? 보어 노릇하네요. 명사가 또 어떤 역할을 했죠? 자, 목적어 노릇했어요.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 명사라는 것은 문장 성분 중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노릇을 하고 있구나. 저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주목보, 주목보. 되셨죠? 그러니까 품사 명사는 문장 성분에서는 주어 노릇, 목적어 노릇, 보어 노릇을 해주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형용사가 하는 역할이 뭔지 볼게요. 자, 여러분 보시죠. 형용사 지금 어떤 역할을 해주고 있죠? 네, 보호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보호 역할을 해주고 있고 하나 더 볼게요. 얘는 명사를 꾸며줍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런 예문을 들어볼 수가 있겠죠. 자, 친절한 한 소녀. 그러면은 우리가 a kind girl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거든. 그럼 여기서는 kind라는 형용사가 어떤 역할을 해주고 있죠? 친절한 소녀. 그래서 명사 거를 꾸며주고 있어요. 되셨죠? 그러니까 형용사가 하는 역할 대표적인 두 가지는 이렇게 문장 성분 보호와 더불어서 명사 수식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거 보죠. 부사라고 하는 것은 수식을 해주는데 명사 꾸며주는 거는 형용사지만 기타 등등 나머지를 꾸며주는 건 다 부사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자면 동사, 그 다음에 형용사, 동일한 품사, 부사, 내지는 문장 전체. 네, 이런 애들을 다 꾸며줍니다. 이게 바로 부사가 하는 역할이에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출제 포인트가 있으니 바로 그건 뭐다? 부사는 문장 성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걸 나중에 여러분들이 10분 활용해서 문장 구조 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명사는 주목보 노릇을 다 하죠. 형용사도 하다못해 보호 노릇을 합니다. 근데 부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기타 등등을 수식은 해주지만 정작 문장 성분으로서 쓰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거기 보시면 팔품사 문장 성분 부분에 나눠서 걸쳐서 설명이 상세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잘 봐주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거기 보시면은 제가 조금 전에 심플한 예문을 가지고 했지만 교재 17페이지 보도록 해보죠. 17페이지 오른쪽에 보시면 포인트 잠깐 볼게요. 포인트 보이시죠? 이 포인트를 보면은 거기 누가 나왔어? 품사적 구분과 문장 성분상의 구분 나온 거 보이시죠? 이제 조금 이제 눈으로 익혀졌으니까 볼게요. 품사적으로 구분했었을 때 거기 보면은 Heather loves her students 이렇게 나왔는데 Heather 품사니까 명사, loves 동사, her 그녀의 대명사, students 명사. 되셨죠? 이게 품사적 구분이에요. 하지만 문장 성분상의 구분으로 놓고 보게 되면 가운데 중심 loves 동사를 기준으로 해서 앞에 있는 loves의 주체 header가 뭐가 될까? 주어. 그 다음에 타동사였던 loves 그 동작의 영향을 받는 대상이 세트로 가야 되겠죠? her students 여기까지가 뭐가 된다? 목적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런 어떤 문장 성분과 팔품사 간의 그런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정말 명확하게 정리가 돼 있어야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런 명사구라던가 명사절, 뭐 형용사구, 형용사절에서 확장 구조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부터 뭔가 어긋나기 시작하면 뒤에 가서
여러분 여기서는 투부정사가 형용사처럼 명사를 꾸며주고 있어요. 제 아무리 말을 해봐도 익숙한 건 잘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좀 낯선 애들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손들게 되거든요. 좀 어렵다 생각하거든요. 이런 메커니즘을 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말들이 들어가 있는 거야. 주어 노릇을 할 수 있는 게 단독 명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명사 덩어리 중에서도 명사구, 명사절 이런 애들도 똑같이 그 주어 노릇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명사값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마찬가지예요. 형용사, 형용사고 뭐 이런 애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하고 절이라는 개념 뭐 바로 나올 거니까 이 정도로 하고 자 117페이지에 하단 부분 넘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유닛 3로 넘어가서 구와 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죠. 여러분들 여기는 간단하게 이제 제가 볼 건데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가 베이직 단계거든요. 베이직 단계이기 때문에 넣을 건 넣고 뺄 건 빼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하나 문장을 세세하게 분석을 할 수 있기보다는 이 덩어리 개념만 좀 잘 이해하고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면 일단 넘기셔도 괜찮은 파트예요. 여기는. 이 뒤에 가면서 하셔도 되는 거니까 일단 그래도 나왔으니까 한번 설명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구하고 절의 차이는 뭐냐면은 둘 다 단어가 2개 이상이에요. 단어가 2개 이상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2개 플러스 알파. 근데 이 2개 차이는 뭐냐면은 짧아서 구고 길어서 절이 아니라 여기 내에서 주어 동사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보시면 돼요. 주술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이 구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죠. 예를 들자면은 뭐 하면 좋을까? 이런 거. In the evening 이렇게 나왔어요. 저녁에. 그럼 단어는 몇 개가 나왔죠? 3개가 나왔거든요, 사실은. 근데 3개가 나왔고 여기는 이런 표현이 나왔더라고 해볼게요. He went. 그는 갔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단어 개수는 여기가 더 크지만 여기는 주어 동사 관계가 있고 여기는 주어 동사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라고 하고 이 부분은 절이라고 하는 거죠. 되셨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구 있죠? 각각의 구하고 절에서는 확장 개념이 들어가게 돼요. 뭐에 대한?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상품사. 상품사. 첫 글자만 한번 따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명, 형, 부. 그래서 이 구에도 뭐가 있다?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 그쵸?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 절 같은 경우도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절의 개념이 상품사 요소가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거를 하나하나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덩어리 개념만 한번 보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교재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동사를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혹시 여러분들 그 동사 변화표 같은 거 보신 적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가 플레이라는 동사가 있잖아. 그러면 이게 동사 원형이자 현재 동사고요. 그 다음에 과거 동사는 보통 ed를 붙여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쵸? 그 다음 pp라고 하죠. 과거 분사라는 뜻이 나오게 되는데 얘도 이렇게 규칙 변화는 이렇게 ed를 붙이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불규칙 변화예요. 불규칙 변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come. 얘 같은 경우는 과거 동사는 came. 다시 또 pp는 또 come으로 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불규칙한 그런 동사 변화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미리 숙지가 필요한데 혹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 전 저 자료가 좀 필요해요 라고 하시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온라인 지자분들은 같이 올려놓도록 하고요. 여기 계신 분들 같은 경우도 다 뿌릴까 그냥?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주요 그런 불규칙 동사 변화표는 좀 미리 숙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왜 하는 거냐면은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건데 동사에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동사 원형이라는 개념을 저는 R을 써요. 동사는 보통 우리가 V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본동사는 V라고 쓰는데 동사 원형은 제가 R로 씁니다. 루트의 약자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동사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뭔가가 붙잖아요. 이러면 to가 붙었어. 내지는 뒤에 ing가 붙었어. 이렇게 되면은 더 이상 얘네들은 본동사는 될 수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동사 출신인데 더 이상 동사는 아닌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골 아니란 얘기야. 진골 이런 식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같이 들여다볼게요. 명사 구.
그럼 여러분들 자 여기서 한번 대답만 해. 분석은 세세하게 안 할 거예요. 지금 보면은 the students in the class are diligent 이런 표현이 나는데 여기서 동사 하나밖에 없거든요. 자, 동사 찾아주세요. 누가 동사죠? are. 오케이. 그래서 are가 동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누가 the students in the class까지가 여기가 주어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근데 주어 노릇을 하고 있는데 단어가 무려 지금 보니까 5개 정도로 구성됐어요. 근데 주어 동사 관계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대답해봐. 자, 이거는 우리가 주어는 주어인데 어쨌든 간에 구죠. 근데 주어 노릇을 할 수 있는 품사는 누구죠? 시죠? 명사, 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앞으로 저랑 문제풀이를 하거나 이론 과정을 진행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품사구 문장 성분에 대한 언급을 계속 하는데 그때마다 계속적으로 그걸 못 따라온다. 그럼 그때부터가 이제 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것도 한번 보도록 해보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한번 대답만 한번 해볼게. 본동사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본동사, 진짜 동사. 여기서 찐동사 누굴까? 한번 보세요. 시작. teaches, 가르치다라는 동사. 얘가 지금 동사예요. 되셨죠? 그래서 header는 주어져 가르친다. 자, 근데 뭐를 가르치냐? 가르치는 것에 대한 영향을 받는 대상이 뒤에 쭉 how to speak English까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누가 붙었어? speak라는 동사 원형 앞에 누가 들어갔어? to가 들어갔잖아. 그럼 얘는 더 이상 동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대답해 보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자 영어를 공부하는 방법을 해서 목적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보세요. 구는 구죠. 구는 구인데 목적어 노릇을 한대. 다 같이 품사적으로 무슨 구, 명사, 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주목보 노릇을 하는 그런 구들은 명사 구구나. 주목보 노릇을 하는 구들은 명사 구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것도 보죠. 자, 그럼 대답해 볼까요? 여기서 동사 누구예요? is가 동사입니다. is가 동사예요. 그러면 당연히 my hobby가 주어가 되는 거고 playing soccer는 봤었을 때 내 취미가 축구하기라고 해서 보충해주고 있는 거 보이시죠? 내 취미가 축구 차는 거라고 보충해주고 있어. 근데 보충해주면서 지금 보시면은 해석도 어떻게 되고 있죠? 축구를 하는 것, 축구를 하기 마치 뭐처럼 해석되고 있죠? 명사처럼 해석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 노릇을 하는 명사구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좀 확장이 됐을 뿐이지 하는 역할은 변함이 없어요. 되셨죠? 그래서 이 명사구 개념을 좀 보셨습니다. 자, 한 페이지 뒤로 넘겨보도록 해보죠. 자, 이번에는 누가 나왔나 볼까요? 형용사구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먼저 우리 정리 먼저 하고 가기로 해요. 형용사구는 조금 전에 썼다가 제가 지웠지만 얘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일단은 문장 성분 어떤 역할을 해주죠? 보호 노릇을 해줘요. 주어라던가 목적어의 상태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또 형용사가 또 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기능이 있었었죠? 명사를 또 꾸며주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형용사 덩어리 그 구를 한번 또 우리가 문장 속에서 보도록 해보죠. 첫 번째, 자 여러분들 대답해 보죠. 동사가 누굽니까? was가 동사예요. 잘했어요. was가 동사인데 그 정책은 쓸모없었다. 뭐 대충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자 보시면은 그 정책, the policy가 주어가 되는 거고 was가 동사가 되는 거고 오분어 유수까지가 하나의 덩어리인데 얘가 지금 누구를 보충해주고 있죠? 주어인 the policy를 보충해주고 있는 그런 구조죠. 이해되셨죠? 근데 주어 동사 관계는 없어. 구야. 그럼 대답해보죠. policy가 쓸모없다라고 서술적으로 풀어서 보충해주고 있죠? 무슨 구다? 형용사 구다. 이렇게 봐주시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 거 보죠. 자, 이번에는 또 볼게요. Look at the bird 했는데 여러분들 그거는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문장 많이 볼 건데 주어 you를 생략하고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문장도 이것도 오리지널, 온전한 문장으로 봐요. 명령문의 형태입니다. 쳐다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look at the bird 이렇게 나왔는데 저새 좀 보아라, 저새를 보아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 이 in the tree 잠깐 보도록 해보죠. 얘는 어떻게 해석해주면 되게 자연스러워요? 어떻게 해석해주면 좋을까? 나무에서 저새를 봐야 될까? 아니면 나무에 있는 저새를 봐야 될까? 나무에 있는 저새를 보아라. 이게 자연스럽죠? 그래서 구야. 구인데 지금 누구를 꾸며주고 있지? 명사 the bird를 꾸며주고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이제 우리가 형용사구다.
형용사로서 명사인 the world를 꾸며주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장도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자, 분사구인데 여러분도 솔직히 이거 막 궁금해 죽겠지. 막 분사구가 뭘까? 네, 접어두시고요. 표정들이 다들 안 궁금해 뭐 이런 표정이었는데 그런 디테일한 건 뒤에 가서 하고 자, 보죠. 여기서 지금 전체 동사 하나밖에 없어요. 동사가 누구죠? is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제가 동사가 뭐죠라고 했는데 playing 이러고 있다. 이러는 내 자신을 발견했다. 그러면은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저한테 상담 요청하세요. 동사를 어떻게 하면 구분할 수 있을지를 제가 상세하게 다시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여기서는 is가 동사예요. 자, 근데 누가 보더라도 주어는 누구죠? the boy예요. 자, 그럼 제가 한번 이렇게 볼게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playing the piano가 중간에 딱 걸려 있는데 얘가 이 구조상으로 껴있거든요. 그럼 얘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역할은 뭘 것 같아? 앞에 있는 주어인 명사 the boy를 꾸며주면은 뭐 대충 해결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는 저 소년이 나의 아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지.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playing the piano라고는 이제 분사구를 한 애들인데 이런 애들이 또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에서 명사 수식해주는 형용사 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이것도 형용사 구. 자, 그 다음에 투부정사 구인데 여러분 대답해 볼게요. 여기 동사 하나밖에 없어요. 동사 하나밖에 없어. 누가 동사일 것 같아? need가 동사예요. 오케이, 잘했어. 나는 필요로 한다 누군가를. 문장 끝났어요. 나는 누군가를 필요로 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뒤에는 to help me. 나를 돕다. 뭐 나를 돕는 이 정도인데 얘가 가장 할 수 있는 좋은 역할이 뭐 같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독립적으로 따로 부사처럼 쓰거나 아니면 마침 앞에 명사 someone이 있다 보니까 이 명사를 뭐 해주는? 수식해주는 역할에도 괜찮죠. 예를 들자면 나를 도울 만한 누군가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그게 의미적으로 자연스러운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명사 someone을 수식해주는 형용사 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런 명칭까지를 지금 요구하진 않아요. 이걸 요구하진 않는데 다만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거나 문장 성분 보호로서의 역할을 해주는 형용사 구라는 그런 개념을 좀 이렇게 받아들여 달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사 한번 보도록 해보죠. 여러분들 부사는 좀 대답해 주세요. 문장 성분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오케이.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되게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우쳐야 돼요. 뭐냐면은 얘네들은 문장 성분이 아닌 거지. 그냥 수식어인 거죠. 장식 같은 건데. 근데 여러분들 잘 봐봐. 제가 헤더진이란 말이죠. 오늘 좀 신경 써가지고 뭐 이것저것 달고는 왔어요. 달고 왔는데 제가 만약에 다음 주에 뭐 어쩌다 보니까 이걸 다 빼고 왔네? 그럼 내가 헤더진이 아닌가? 아니죠. 본질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뭐냐면은 부사, 부사구, 부사절 뭐 어쨌든 부사 덩어리들은요. 그냥 있으면 고마운 애들인 거야. 있으면 땡큐, 없어도 그만. 그러다 보니까 이 부사 덩어리를 걷어낸 다음에 남아있는 그 채 있죠? 그 남아있는 그 구조, 문장은 사실 언제나 완전한 절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헤더진이 언제나 헤더진인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세요. He enjoys teaching English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들 여기까지 딱 보시면 알겠지만 그는 영어를 가르치는 것을 즐긴다. 문장이 다 끝났어요, 사실은. 주어, 동사, 목적어 정도인데 뒤에 보시면 very much라고 하는 이제 부사구가 나온 거죠. 그럼 여러분들 봐봐요. very much가 없다라고 해서 그가 영어를 즐기는 게 없어져?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딱 끊어놓고 완전한 절 뒤에 있는 이 very much를 우리가 일종의 부사 덩어리.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애들이라고 봐주시면 되죠. 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자, 여기 끊어볼게요. 그 여자는 그것을 해냈다. 그 여자는 그것을 했다. 끝났어요, 문장이. 근데 어떻게 했대요? with is 하게 되면은 용이함을 가지고 직역하면 다시 말하면 easily, 쉽게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요 말이 없어도 요 자체로 완전한 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있으면 땡큐, 없어도 그만인 부사구다. 이렇게 봐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렇게 부사로 올 수 있는 덩어리들이 좀 다양해요. 원래 독립적으로 원래 부사인 애들이 있고 이렇게 전치사 더하기 명사로 이루어진 전명구가 부사 노릇을 하기도 하고 형태는 좀 다양합니다. 그 다음 것도 한번 보도록 해보죠. 자, 여기 볼게요. Sean went to Paris 이렇게 나왔는데 자, 여기 끊어볼게요. Sean은 파리에 갔어. 문장 끝났네요. 뭐 느낌적인 느낌으로 완전하다는 생각이 좀 들지 않나요? 근데 뒤에 to learn French가 들어간 거예요. to 더하기 동사 원형 구조. 근데 이거는
문장 완전한 절 뒤에 붙었으니까 일단 품사적으로 무슨 구다? 부사구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죠. 의미적으로는 뭐 대충 보니까 프랑스어를 배우기 위해서 뭐 대충 이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사 구문인데, 자, 여기도 똑같아요. 자, she watched TV. 그 여자는 TV를 시청했다. 끝. 완전한 절인 느낌이 좀 있으시죠? 완전한 절에 대해서는 우리가 뒤에 동사와 문장에 오형식하면서 조금 더 우리가 살을 붙여보겠습니다. 자, 그녀는 TV를 봤다. 근데 뭐 하면서 봤대? 약간의 감자칩을 먹으면서. 근데 사실 요거 없어도 TV를 보고 있는 게 더 중요한 메인 내용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우리가 부사구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구기 때문에 주어 동사 관계는 없어요. 밑줄 자체에서 주어 동사 관계는 없지만 단어가 2개 이상으로 이루어지면서 있으면 땡큐, 없어도 그만인 그런 구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가 일단 우리가 부사 구까지 해서 구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졌는데 그 다음에 또 절이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절에 대해서는 제가 좀 사전 설명 하나를 좀 드릴 건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 일단 여기 있는 것을 정리를 해주시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구간이 생길 건데 그렇게 되면 일단 여기는 보류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뒤에 가서 우리가 너무 비중 있게 다룰 파트라서 조금 뻥긋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관련된 문제 엄청 많이 풀게 되고 관련된 설명도 많이 듣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답답하실지라도 제가 전달해 드리는 그 범위 내에서만 좀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이 절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잠깐 보시죠. 사실 이 절이라는 개념 보시면은 이제 명사절, 그죠? 네. 형용사절, 부사절, 뭐 이렇게 이제 산품사의 개념을 적용해주고 있는데 똑같죠. 명사절이라고 하면은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준다? 주목보. 형용사절이라고 하면은 누구를 꾸며준다? 명사, 수식. 이 정도는 나와줘야죠, 이제. 자, 부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 성분은 될 수 없고 있으면 땡큐, 없어도 그만인 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애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무슨 절이라고 하냐면요. 종속절이라는 통칭을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명사절이든 형용사절이든 부사절이든 얘네들은 종으로 속해 있는 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대답해보죠. 종만 있어요, 이 세상에? 그건 아니죠. 종이 있다라는 것은 반대편에 누가 있다는 얘기야? 주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종속절이라는 것은 단독으로는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얘네들은 혼자서는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구하고 연결이 됐었을 때? 주절과 연결이 됐었을 때 얘네들도 의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구조가 가장 대표적인 거 이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런 문장 많이 봤죠? 주어 동사가 나왔어. 그런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접속사 같은 거 뭐 that 같은 애들 슬쩍 들어간 다음에 다시 또 뒤에 주어 동사가 들어가는 뭐 이런 구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I believe that 그쵸? 한 다음에 여기서는 뭐 he is honest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주어 동사가 이제 2개가 들어가 있는 이런 구조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 생각을 하세요. 이제부터는 자 뭐냐 이렇게 하나의 통 문장 안에 보통 동사 원이 있고 동사 투가 있다.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동사 원, 동사 투가 될 텐데 이렇게 됐었을 때는 무턱대고 얘네들을 나란히 쓴다? 그럴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영어 문장에서는. 항상 동사 원하고 동사 투가 있으면 이 2개를 링킹, 연결해주는 연결어가 있기 마련입니다. 연결어, 오케이? 그러면 그 연결어는 도대체 누가 들어가느냐? 이런 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누구다? 접속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제 초보 수험생일지라도 이 영어 노베이스 분들도 많이 봤던 접속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조금 전에 했던 뭐 that 같은 애들. 만약에 뭐뭐라면 하면은 뭐 if, 그쵸? 뭐뭐 할 때, 뭐 when, 뭐 이런 애들 기억하시죠? 그런 애들이 다 접속사라고 보시면 돼요. 종속 접속사.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 있냐면은 관계사라는 애가 있어요. 관계사. 그럼 솔직히 우리가 관계사는 제대로 내가 뭔지를 딱 시연을 못해도 들어봤거든. 관계 대명사, 뭐 관계 부사, 뭐 이런 애들 있죠? 그런 애들도 이 연결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누가 들어가냐면 생긴 게 관계사랑 똑같이 생겨 먹었어. WHO, 뭐 WHAT 뭐 이런 애들인데 그런 애들 중에 이제 우리가 의문사라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의문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왜 뭐 이렇게 해석되는 애들이 있죠. 한번 해볼까? 어떻게? How? 어디서? Where? 잘했어. 그게 바로 의문사예요. 그래서 의문사도 이렇게 동사 원하고 동사 투를 연결해 줘요, 여러분. 그거를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관계성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하나의 통문장이 있는데 동사가 2개가 있다? 그러면 이 3개 중에 연결사는 몇 개가 들어가야 돼? 하나는 들어가야 돼.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딱 봤더니 문장이 엄청 길어. 왜 긴가 봤더니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았나 봐. 막 동사가 막 5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동사가. 그럼 동사가 5개면 연결세는 몇 개가 들어가야 될까? 마이너스 1, 4개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항상 이쯤 되면 제가 이제 예를 들어 드리는데 이런 구조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뭐 이렇게. 이렇게 나왔어요. 자, 동사가 전체적으로 4개가 나왔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진짜 찐 동사를 찾아보려고 그래요. 진짜 동사 중에서 진짜 제왕을 하나 찾을 건데 항상 힌트를 드릴게요. 연결사 다음에 나오는 동사는 전체 동사가 될 수 없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그것만 가지고 쫙 봤었을 때 여기서 전체 메인 동사는 누가 될까? 동사 for. 얘가 전체 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다 뭐냐? 거기 중간중간에 수식어구라던가 삽입된 그런 애들로서 실질적인 주어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다?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전체 주어 덩어리가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장차 이런 문장을 소화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시간이 좀 다 돼가지고 제가 이제 한 문장만 좀 샘플로 좀 볼 건데 그거 한번 이제 맛보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계속 쭉 이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 잠깐 보시죠. 명사절. 자, 대답해보죠. 명사절은 일단은 구조가 어떻게 돼 있을까? 연결사가 있을 거예요. 그쵸? 3대 연결사 시작. 접속사, 관계사, 의문사 끝. 그 다음에 연결사 다음에 뭐 대충 주어 동사가 블라블라 들어갈 건데 얘네들 덩어리가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준다? 주어, 목적어, 보어노로 탄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럼 한번 해볼게. 첫 번째 문장만 샘플로. 자, 대답해보죠. 동사 몇 개예요? 6개? 2개. 동사 2개. is 1, is 2. 자, 그러면 여기서 딱 봤을 때 여러분들 연결사가 누구 같아요? 제가 조금 전에 읊었던 애들 접속사, 관계사, 의문사 중에 여기 누구 같아? 대시 바로 연결사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is 1하고 is 2 중에 전체 메인 동사는 누가 될까? 시작! is 2. 오케이, 끝. 그럼 여러분들 대답해봐. is가 전체 동사면 자연스럽게 밑줄 쳐진 저 부분은 문장 성분 뭐가 될까? 시작! 주어. 그러면 주어 노릇을 하니까 절은 절인데 품사적으로 무슨 절? 명사절. 이 원리를 터득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나중에는 조금 이제 전문적으로 우리가 뒤에 가서 하게 되면은 이런 얘기를 하겠죠. 여러분, 여기서 얘는 대은 접속사 대스로서 접속사 대 때는 완전한 절을 이끌게 돼 있고요. 대부터 완전한 절이 합쳐져서 문장 전체의 주어 노릇을 하는 명사절이군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정도의 분석은 뒤에 가서 해도 된다는 거죠. 지금은 절의 개념만 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끊어서 갈게요. 끊어서 가도록 하고 나머지 요소들 미리 안 보셔도 돼요. 차라리 이 나머지 문장 구조를 미리 볼 바에는 앞쪽에서 명령부 개념 있죠. 걔네들이 하는 역할 이런 것들 정도만 다시금 좀 정확하게 명칭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